자, 일정 선분비 법칙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여기 체크 저희가 오늘 19페이지가 숙제이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야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문제들을 또 조금 풀고 보내야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에너지의 출입 발열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발열과 흡열 반응 말고도 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까지 빠르게 나가봐야 됩니다. 자, 보면요. 일정선분의 법칙인데요. 저희가 진도를 느리게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빠르게 나가는 편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정선분의 법칙.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므로 뭐라고? 일정한 개수비. 여기서 개수비가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정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일정한 성분비가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자, 지금 뭐야? 개수비하고 질량비가 나왔지. 일정 성분비 법칙하면 뭐랑 뭐? 개수비랑 뭐? 질량비. 자, 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수소와 산소를 혼합한 기체에 전기불꽃을 가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항상 1대8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1대8의 질량비. 그러면 수소와 산소와 물은 자, 수소가 1만큼 반응하고 산소가 8만큼 반응했을 때 물이 9만큼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 왼쪽으로 가봅시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죠. 종류 두 개. 이 두 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 두 개의 종류가 합쳐져서 생성된 이 친구 물을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예를 들어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고 염화나트륨은 Na와 CL의 화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종류가 두 개면 화합물이다. 괜찮습니까? 원자의 개수비와 성분 원소의 질량비인데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질량이 달라진다.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원자의 질량이 같으므로 화학물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성분 원소의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요. 지금 보면 수소는 1만큼, 산소는 8만큼 그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원자의 질량이 달라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류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각각이 가지는 질량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이 다르면 얘네들의 무게가 다 달라지고 특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 롤도 그래요. 롤도 챔피언이 다르면 무게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막 2톤 있는 애도 있고요. 막 엄청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종류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물 생성 반응에서 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할 때 남은 기체의 질량을 통해 반응한 기체의 질량을 알아내고 이로부터 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혼합한 기체가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보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소와 산소는 1대8로 반응한다고 되어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수소가 1만큼 있어야 산소가 8만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물이 이렇게 됐을 때 물이 9만큼 반응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수소가 8이 아니라 7만큼 있어. 그러면 내가 수소가 1이 있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려면 개수비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산소가 8만큼 있네? 그러면 수소는 2가 아니라 1만큼만 반응하고 1은 남는 거야. 이해가니? 여기서는 산소가 16이네? 그러면 1대8의 비율 2대16이 되는지 확인했는데 얘가 이만큼 있어. 그럼 얘는 남는 게 없어. 똑같아요. 얘는 8만큼 반응했으니까 24가 될 거고 그러면 3. 오케이. 그럼 남는 게 산소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시는 거고요. 왜?
1만큼 수소가 반응했을 때 산소는 8만큼 반응한다. 2만큼 수소가 반응하면 산소는 16만큼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처음 혼합한 기체의 질량에서 남은 기체의 질량을 빼면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뭉쳐있는 이 기체의 질량에서 남아있는 애를 빼면 수소와 산소와 그 반응한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와 같으며 이는 1대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항상 4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구리랑 산소가 합치면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때 구리하고 산소의 반응비는 4대1인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반응비를 항상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웬만하면 알고 있으면 좋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물이 되는 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왼쪽을 보면 아이오딘화, 납,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을 제외하고 자주 나오는 게 교과서마다 다른데 산화구리와 아이오딘화, 납, 앙금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에 질산 납 수용액을 2, 4, 6, 8, 10만큼 넣었을 때 납 앙금의 높이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막 지문이 막 되게 기니까 결과 한번 봐봅시다. 농도가 같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1대1로 반응한다는 거야. 아이오딘과 납을 이루는 아이오딘과 납의 질량비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면요, 지금 이 자료 더하기에서는 지금 구리의 질량을 달리하여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하였대요. 보면 지금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하는 건 4대1이라고 했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4대, 지금 보면 산화구리가 5만큼 됐잖아. 그치? 구리가 4면, 산화구리가 5면, 얘가 4면 산소는 뭐라는 거야? 1만큼 반응했다는 거지. 네. 이해가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료 더하기, 자, 집중해서 보면요, 얘는 그래프의 축이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정 선분비 법칙인데요. 방금 전에 라바즈였어요. 라바즈였고 얘는 프루스트입니다. 자, 이름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일정 성분비는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는 까닭은, 자, 이거 중요해요. 항상 내신이 준비하는 데는 까닭, 이유, 근거, 의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자의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계속 나왔죠. 개수비와 질량비가 일정하다. 그럼 나는 일정 성분비 법칙하면 딱 떠올라드는 키워드 맨 처음에 적었죠. 개수비와 질량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개수비와 질량비가 일정하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개수비와 질량비. 개수비가 같고 질량비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항상 화합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도 화합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혼합물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우유, 흙탕물 이런 친구들이 혼합물이에요. 걔네들은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냥 섞여 있는 거야, 다만. 하지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뭉치는 애들을 보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개수비와 질량비, 일정 성분비에서는 개수비와 질량비,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서는 뭐가 중요했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이해가십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하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질량비와 개수비. 자, 분자 모형을 통한 일정 성분비 법칙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원소의 개수비에 원자 한 개의 질량비를 곱해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얘네들이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 일정 성분 중에서 꼭 외워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아다리로 맞출 수 있을까? 네, 없어요. 아다리로 맞추기는 참 쉽지 않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뭐만 외우면 좋냐? 얘네들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다 알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H가 2고,
수헬리, 리튬이 그 3이고 다 배워요. 근데 원자량에 대해서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지금 여기 원자량에 대한 스토리가 있나요? 자, 원자량이요. 곧 우리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원자량이 곧 질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원자량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진이나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1인 수소를 보고 선생님 수소를 보고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맞지 않아? 나도 그랬을 것 같거든. 근데 화학은 그렇지 않아요. 기준점은 탄소입니다. 탄소의 질량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의 상대적 질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몇 킬로예요? 몰라요? 그럼 너가 너 키가 몇이죠? 170 몇이었는데. 그러면 그래 한 65kg 정도가 이제 적정 몸무게니까 그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네. 선생님도 180이면 80kg가 넘거든요. 80kg가 넘기 때문에 난 그래 85kg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진이의 몸무게를 이 65kg라는 몸무게를 기준점으로 한번 잡는다고 치면요. 기준점을 잡는다고 칠게요. 얘를 1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65분의 85가 되겠지. 내 몸무게는. 이렇게 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탄소의 질량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질량이 12분의 1만큼 갖고 있는 얘가 수소의 질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네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5개를 외워놓잖아. 그러면 중3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탄소하고 산소가 3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맞니? 근데 이게 봐봐. 만약에 C가 12고 산소가 16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12대 30이야. 그래서 약분하면 3대 8이야. 이걸 외워놓고 있으면 금방 풀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탄소 원자, 산소 원자가 1대 2고 탄소 원자,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3대 4니까 이거 막 문제에서 주는 거는 막 찾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외워두자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암모니아에서의 N과 H의 개수도 보면요. H는 지금 3개가 있잖아. 그러면 1이 3개 있으니까 3인 거고 얘는 14니까 3대 14다.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오른쪽 위에를 보면요.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MgO라고 적을 수 있어요. MgO. 근데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항상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해요. 자, 이거 서술형으로 안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안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이 3대 2의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꼭 기억해둘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요 말하는 걸 전부 다 기억하면 시험에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까먹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복습 영상을 봐서 꼭 외워야 됩니다 하는 것만이라도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자료 더하기입니다. 볼트와 너트 모양으로 일정 성분의 법칙을 이해하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 볼트와 너트로 이루어진 화합물 BN3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는 일정합니다. 1대 3이라고요. 근데 볼트가 5개가 있고 너트가 15개가 있으면요. 1대 3이니까 남는 게 없겠죠. 하지만 6개와 20개라면 6, 3, 18. 오케이. 그럼 2개가 남겠네, 너트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7, 얘를 먼저 하는 거야, 앞에 거를. 7, 3, 21. 안 되네. 그러면은 얘로 하는 거죠. 15, 5. 그럼 2개가, 20개가 남겠네. 이해가십니까? 자, BN3 볼트 1개, 너트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항상 있죠. 뭐라고? 개수비와 질량비, 개수비와 질량비. 자,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와 질량비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8g의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했더니 10g의 산화구리가 생성되었다. 그러면 산소가 2g이라는 거겠지. 네. 그래서 4대 1이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4대 1이라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굳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등과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가 외웠냐 안 외웠냐야. 그러니까 외우냐면 외웠잖아. 안 보고도 4대 1이 나와. 왜? 구리랑 산소가 4대 1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으니까.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였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데, 자, 중등과학의 또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 문제를 읽으면 이게 8대 2라서 4대 1이라고 쓸 수 있어. 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왜?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안 먹혀요. 무조건 외워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낚는 거지. 야, 공부 조금만 하면 이거 문제만 조금만 읽으면 문제 잘 풀 수 있어. 개구랍니다. 나중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안 외운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없지만서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면은 1대8로 일정하다. 15g의 수소를 완전히 입장. 진짜 중요해요. 완전히 반응시킨다는 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자, 선생님, 근데요. 산소를 존나 많이 쓰면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산소를 수소가 반응할 만큼 다 썼으면 그 뒤에는 산소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게 완전히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이때 물을 합성할 때 필요한 산소는 1대8이니까 여기다 15를 곱해서 120g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기체 반응 법칙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왜 선생님 왜 질량 보존 할 때는 쉬더니 지금 할 때는 안 쉬어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과 굉장히 밀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가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 법칙인데요. 기체 사이의 반응 사이에서 부피 관계입니다. 자, 1번이 부피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이 아마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이제 부피가 또 나와 있죠. 여기 3번에. 그렇죠? 보면 뭐 기체 사이의 부피 관계. 기체 반응 법칙은 뭐가 핵심이겠어? 부피가 핵심인 거야. 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요? 일단은 이럴 때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 고등학교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가장 좋아요는 오케이. 뭔진 모르겠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의 부피비는 2대 1대 2구나. 이걸 먼저 텍스트를 기억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텍스트를 기억해 놓는 거. 왜? 어차피 여기 자료 더하기에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료 더하기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한번 자료 더하기를 먼저 봐보자. 뭐 왼쪽에 뭐 있네? 보자. 온도, 압력, 기체 부피인데요. 기체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 조건을 밝혀야 된다. 뭐라고? 온도와 압력 조건을 발표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온도, 압력, 기체 부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온도와 압력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보일샤르 법칙 배웠을 거예요. 뭐였죠? 이제 뭐냐면요. 온도의 부피가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이에요. 근데 뭐 까먹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료 더하기 볼게요.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기체 부피입니다.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남은 기체 부피를 통해 반응한 기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처음 혼합한 기체 부피는 수소가 10, 산소가 5였어요. 근데 수소와 산소와 물이 2대 1대 2였잖아. 그러면 2대 1대 2가 나와야겠지. 12. 이해가십니까? 그 밑에 다 썼으니까 남은 기체는 없겠죠. 그럼 너가 해줘야 되는 건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2대 1대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 1대 2를 써주고 남는 이 5가 산소 5가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2대 1대 1인데 다 못 쓰네? 이게 7.5여야 되니까 그러면 5, 10 써주고 남는 이 새끼가 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이 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다. 왜 선생님이 안 끄는지 알겠죠? 일정 성분이랑 완전 푸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요, 수소랑 산소랑 수증기랑 2대 1대 2인 거 이유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2대 1대 2라는 텍스트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암모니아 기체 생성 반응에서 자, 뭐라고? 수소, 산소, 물은 2대 1대 2의 기체 부피비를 가진다. 암모니아 기체는 1대 3대 2의 부피를 가져요. 자, 선생님, 그래도요, 저 이거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알겠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H2 더하기 O2가 EH2O였죠. 자, 알겠습니까?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여기서 눈치가 있으면 맞출 거고요. 눈치가 없으면 못 맞추겠죠. 다 알려줬습니다. EH2 더하기 O2는 EH2O다. (2대 1대 2)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나오거든. 1대 3대 2. 뭐라고? 개수비구나.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를 보는 거구나. 이해가십니까? 개수비 확인하는 거다. 자, 암모니아 기체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는
이제 질소, 수소, 암몬 왜 선생님 왜 내가 이거를 써준 거냐면요. 선생님 제가요 2대 1대2인데요. 시발 수소가 뭔지 산소가 뭔지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까먹어도 되겠죠 이제. 화학 반응식만 써내면은 내가 까먹더라도 2대 1대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수소와 산소가 수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똑같겠죠. 내가 화학 반응식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학 반응식을 푸는데 조금 시간을 쓴 겁니다. 왜? 여기는 화학 반응식을 풀지를 못하면 어차피 여기 뭐야 졸리니? 안 졸려? 살아있어? 기체 반응 법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학 반응식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 뭐가 중요했어? 개수비와 질량비. 근데 개수비와 질량비를 하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본 적은 없어요. 그쵸? 근데 얘는 화학 반응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 5개를 푸는 방법 뭐라고 했었어? 겹치는 게 있으면 A, B, C, D 겹치는 게 없으면 간단한 정수비 이렇게 풀라고 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자, 염화수소 기체 얘도 H2 더하기 Cl2가요 2HCl입니다. 그래서 얘가 1대1대2의 반응. 자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은 게리셔. 네, 게이 아니고요. 게이 리삭이 이제 만들어낸 기체 반응 법칙인데요. 화학 법칙인데 이제 여기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자 뭐라고 했어?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니? 자 온도와 압력 조건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화학 1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해가십니까? 기체의 분자수 기체의 부피가 분자수인데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뭐 말이냐?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반응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진이가요. 평균적으로 10킬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게임에서. 근데요. PC방도 아니고 할머니 댁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좀 낡은 게 있어요. 발로란트가 잘 안 돌아갈 만한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면 너가 킬을 할 확률이 조금 낮아지겠지. 왜? 에임이 안 맞으니까. FPS 게임이니까. 똑같은 거야. 얘네도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반응이 일어날 때 조금 다르게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아니지 뭐 약간 그 효율이 안 나온다고 봐야겠지. 효율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야. 압력과 부피가 달라지면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 숨 쉬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요. 자 그러면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과 부피비의 관계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으므로 각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와 같으므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끊지 않고 막 이건 이런 말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개수비는 부피비, 개수비는 부피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개수비랑 하나도 뭐였어? 부피비였어. 다 나왔지? 개수비랑 부피비. 위에서는 질량비와 뭐였어? 질량비와 개수비. 근데 여기서는 I 개수비, 저기서는 여의 개수비.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에서 기체 분자의 크기와 기체의 부피입니다. 기체는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자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여기에 대한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시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빈칸을 막 숭숭 뚫어놓을 겁니다. 빈칸을 숭숭 뚫어놓을 거. 좀 간단해요. 오늘은 저희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안 꺼냈고요.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끝났죠. 뭐 문제를 풀 거긴 하지만 제가 항상 너도 알다시피 제가 10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복습을 잘 해오셔야 될 거예요. 복습을 잘 해오셔야 될 거고 체크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있는 걸 제 복습 영상을 다시 보면서 내용들을 되새김질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복습은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왜? 문제푸는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온다 하면 바로 프린트 저한테 주시고요. 뭐 문제 푸는 프린트 아니어도 됩니다. 개념 프린트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개념 프린트에 빵꾸를 막 여러 개 뚫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한테 프린터가 있으면 말씀해주고 그 시험 범위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왜냐면은 1단원은 무조건 다 나가긴 할 거야. 1단원은 무조건 다 나가긴 할 건데 2단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고 3단원이 시험 범위여봐. 그럼 넌 2단원은 다다음 시간쯤에 공부를 할 거, 아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2단원이 시험 범위가 아니면 대참사거든요. 저번 질량 보정 시간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진도를 물어보든 친구한테 진도를 물어보든 하는 거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아마 2단원이 그 날씨였던 걸로 기억했죠. 기권과 날씨. 그리고 3단원이 운동과 에너지인데 지구과학 물리입니다. 지구과학 물리예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진짜 1도 관련이 없어요. 0.1%도 관련이 없는데 분명 1, 3단원에 나가지는 않을 거야.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 화학과 물리를 두 번에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면 경우의 수는 1단원과 4단원 혹은 1단원과 2단원인데 이 둘 중에서 뭘 나갈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 내가 그 뭐 시험지를 훔쳐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지 1, 3인지는 알아보셔야 돼. 1, 3은 절대 1, 3일 수가 없어.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기말 중간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근데 2단원과 4단원은 암기만 하면 돼서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개수비야, 질량비, 뭐 아니면 뭐 개수비야, 부피비 이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뒤집다 하면 문제가 풀려서 자 그러면 정리 좀 마무리 한번 해보고 그러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의 크기와 기체 부피입니다. 기체는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아까 얘기했죠. 종류가 달라지면 질량이 달라진다 했어요. 원소에서 맞지? 원자에서. 그럼 얘도 똑같아요. 기체는 종류에 따라 분자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 자체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화학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몰이라는 개념인데 몰 들어봤습니까? 뭘이요? 네. 물로? 네, 몰로. 자, 몰 할 때는 너가 알고 있는 몰은 몰로밖에 없겠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당신 어느 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화학원을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별표를 쳤네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를 어떻게 할까요? not 중요. 어머님 보고 계시는데요. 자, 봅시다. 염화수소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부피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대 1대 2라는 거 방금 했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여기 알고 보면 재밌는 과학, 자동차 에어백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할 때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자동차가 충돌하면요,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부풀려가지고 펑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뭐 이해할 건 없죠. 자동차가 강하게 충돌하면 센서가 충돌을 인지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전류는 불꽃을 일으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질소 기체 때문에 에어백이 쏴 부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과자를 보면 엄청 부풀어 있지. 그게 뭐 때문입니까? 질소. 그래, 똑같은 거예요. 질소 기체로 부풀려 주는 겁니다. 에어백의 안전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이때 원하는 부피만큼의 기체를 얻기 위해 화학 반응식과 화학 법칙을 이용하여 아자이드 나트륨의 양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자동차 에어백도 기체 반응이 나온다. 자, 탐구 가볼게요. 플라스틱 병에서 묽은 염산을 넣은 후 전체 질량을 측정하면 76g인데 반응을 시켜서 76g이 나온대요. 뚜껑이 열면 사라진대. 왜 그래? 왜 그럴까? 빠져나갑니까? 자, 정확해요. 자, 분필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탄산칼슘과 이제 어딨니?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CO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CO2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닫혀있을 때는 CO2가 갇혀있겠지만 열면 CO2가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과 2는 같지만 3이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림과 같이 묽은 염산과 아연을 플라스틱 병에 넣고 반응 전과 후 반응 후 뚜껑을 열었을 때 질량을 측정하였다. 나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수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기포가 발생하나? 그쵸? 수소 네, 수소로도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의 질량은 나의 질량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열어놨으니까 더 작겠죠.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립합니다. 네, 왜? 딱 닫아놨을 때는 질량이 같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봅시다. 자,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입니다. 산화구리가 생성됐대요. 질량은 4대 1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4대 1이 나오는 겁니다. 산소와 구리가 4대 1이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위탐구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 실험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어차피 산소도 증가할 거 아니야. 여기 산소가 얼마나 많아, 그지? 그러면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 변하겠죠. 산화구리의 생성 시간은 우리가 지금 생성 시간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잖아, 맞지? 근데 그럼 넘어가 봅시다. 구리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 증가하겠죠. 왜 4대 1이니까 더 증가할 거 아니야? 생성되는 질량도 증가하겠지. 네.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안 변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선생님 2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내가 구리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진이한테요. 10분의 시간을 주면 한 5킬 정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2분을 주면 내가 6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10분 안에 5킬을 한대. 우진이가 평균적으로. 그치?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은 당연히 킬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킬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뭐 10분에 5킬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할 때요. 이해가십니까? 자, 구리가루 16g을 공기 중에서 완전히 연소시키면 4대 1이니까 16대 4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묻는 건 산화구리니까 16 더하기 4에서 2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바리? 네. 자, 마지막 마그네슘과 산소래요. 3대 2. 3대 2. 기억납니까? 아까 했어요.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 구리와 산소는 4대 1. 그래서 선생님 근데 0.9랑 1.1 뭐라 그랬어? 축을 잘 보라 그랬지? 축을 잘 보면 마그네슘이고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야. 그러네. 그러면 0.9 플러스 0.6이 됐으니까 3대 2가 맞네.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과 산소비. 이해가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반응에서 부피의 관계입니다. 물 합성 장치에 기체 주입구를 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산소기체 6ml를 넣은 후 같은 방법으로 수소기체 6ml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실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보면요. 여기 뭘 하는 거냐면요. 물을 합성하는 장치에다가 산소랑 수소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이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해보자고. 좀 집중해봐. 자, EH2 더하기 O2가 EH2O였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때 2대 1대 2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수소가 6이면 산소는 3만큼 반응하겠지. 그럼 남는 게 3이고 O2가 될 거야. 맞니? 네. 그리고 수소는 6만큼 반응이고 산소는 3만큼 반응하는 거지. 맞니? 남는 기체가 없대. 그럼 6, 3이 될 거고 6, 3이 되겠지.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는 1대 3대 2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 그러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 60ml를 혼합했대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60ml씩 혼합을 했대. 그러면 얘가 60이 있고 얘가 60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반응하려면 얘 다 못 쓰겠지. 20대 60이겠지. 그러면 남는 건 질소 40 그리고 반응해서 나오는 건 1대 3대 2니까 40만큼 나오겠지. 이해가십니까? 40만큼의 암모니아 기체 부피가 나온다. 이게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헷갈려. 왜 그러냐면 이거 20, 60 보고 80 쓰거든.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뭐 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방학 법칙의 원자설과 뭐 블라블라 있는데요. 얘는 뭐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설 이런 게 이제 중3 범위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몰과 아까 얘기했죠. 몰. 그쵸? 몰이 나오는 이유가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 개수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네, 심화도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진도를 다 나갔어요. 진도가 다 나갔고 숙제는 뭐 있겠죠? 자, 숙제는 지금 말